타이밍 AI 피자 햄버거 주신 분인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발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지은 게 그냥 튀어 보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별로 관심이 없고요. 사실 진영님이 여기 논스라는 공간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회사도 제가 설립한 회사고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년 정도 같이 가는 분들이랑 회사 뭐 투자도 여기서 받았고 실제 초기 도움도 많이 들고 논스라는 공간에도 뭐 되게 좋은 분들과 회사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저희한테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고 또 한다고 하시는데 좋은 걸 채우고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계신 분들이 다 너무 전문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르실 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내용도 있고 아니면 흥미도 좀 넘겨주는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사실 가벼운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움직입니다. 네. 그럼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예전에는 그 네이버라는 곳에서 클로바라는 AI 모델과 서비스들을 좀 만들었었고요. 그전에도 AI 회사를 한번 설립했다가 네이버에 내려가고 계속 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좀 AI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이전 코스에서도 AI 제품을 만드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비즈니스, 돈을 벌게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알려진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굳이 자바를 쓴 이유가 제품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단순히 로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들. 예를 들면 우리 AI는 어떤 단어를 좀 모르게 해주세요. 우리 AI는 좀 더 착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상한 요구사항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잘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사실 좀 생각이 시작됐고 그런 입장에서 가장 엔터프라이즈 많이 쓰는 언어가 자바이기 때문에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AI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이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자유롭게 잘 어울려 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코틀린도 쓰고 자바도 쓰고 당연히 파이썬도 쓰고 뭐 러스트 쓰시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부딪히는 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바는 뭐 굉장히 충분히 느립니다. 충분히 느리고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빨라졌다고 하는데 C나 뭐 C++이나 어떤 그런 네이티브 언어에 비하면 100배, 10,000배 정도 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드도 굉장히 장황하죠. 예를 들면 파이썬 한 줄로 쓸 걸 자바로 10줄, 20줄, 100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거의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요즘은 자바보다 코틀린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코틀린은 자바를 젯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또 인텔리제이라는 컴파일러고 ID랑 같이 팔고 있고 실제로 이것도 스칼라라는 JVM 기반 언어를 많이 첨부했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AI를 계속 제품으로 만들다 보면 결국에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사상과 복잡도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지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제가 5명으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10명이 되고 50명이 돼도 단 한 줄도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전 자주 겪었고 예상되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API 서버나 서빙 엔진을 여러 개 올리고 뭐 그걸 쿠버네티스나 여러 가스를 두고 사용해서 연결을 하고 콜백을 받고 혹은 뭐 매니드 큐 같은 거 많이 쓰고 뭐 콜백을 뭐 10번 수십 100번씩 오는 이런 상황에 겪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결국 AI 제품을 만들어 팔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던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뭐 10년, 20년, 30년 정도 연구되었던 문제이고 우리라고 했지만 인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말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좀 줄이는 거예요. 어떤 모델이나 어떤 프로그램 모델 사상에 따라서 딱 그 형태로 코딩을 하고
이 코드는 논리적으로 절대 버그가 없다. 이런 것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액터라는 모델을 쓰거나 혹은 굉장히 도메인의 어떤 특정한 뭐 DS, 도메인 스페셜 랭귀지를 쓰거나 의존성 주입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딥러닝이랑 뭐 AI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틀린이나 이런 스프링 부트 같은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도구나 언어를 사용해도 아까 말씀드린 뭐 수백 개의 폴백 지오 아니면 카프카나 그런 엔터프라이즈 퀘어에 의존한 말도 안 되는 페이로드 이게 굉장히 보통 많이 하는 일들인 거죠. 그리고 사실 파이썬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파이썬이 너무 제도 없고 예를 들면 과자 봉지로 만든 배를 타고 건너거나 아니면 상자로 만든 집이나 이런 침대지나 그런 사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물론 반대로 이야기하면 파이썬은 거의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좀 고민이었거든요. 오픈 뉴럴 엑스체인지라는 뭐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걸 좀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모델들은 거의 변환되지 않고 아마 제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릴 BGM3 같은 잘 아시는 모델도 엑스체인저로 변환이 거의 잘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보면 저희가 이것저것 여러 개 찾아봐서 결국 찾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구글이 만들었는데 컨트리부터 거대한 거 그리고 적어도 2년, 3년, 5년 정도의 뭐 기간이 거쳤냐 정책 보완이 나왔냐 저거까지 한번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자바 텐서플로우에 도달을 했고 그 외의 건 거의 프로덕션을 못 썼어요. 뭐 쓸 수 있다면은 파이터치를 잘 쓰고 뭔가 랩핑을 안 되는 여러 개 쓰는 건데 뒤에서 또 못 쓰는 이유들이 좀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저걸 써야 되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적어보면 일단 파이썬을 벗어난 페이로드에서 모델 학습이 가능한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오픈 뉴럴에서 학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작스는 사실 할 수 있는 서비스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주 어렵지만 일단 JVM의 기본 텐서플로우 케라스는 학습은 할 수 있다. 옵티마이저를 돌릴 수 있고 아주 복잡한 옵티마이저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는 사스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고객마다 모델을 바꿀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서빙 엔진에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고객 수만큼의 파드, 고객 수만큼의 또 레플리카 파드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고객사가 200개면 적어도 200개의 파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모델의 본체가 되는 서빙 엔진이 존재하고 그 순간에 모델 흐름이나 모델의 그라디언트는 히든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바만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럼 어느 정도 가능한 저수준 언어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동적으로 그래프를 생성하고 바꿀 수 있는 물론 세션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떤 덤파이처럼 네이티브로 돌아가지만 행렬 연산이 충분히 되느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파인 튜닝된 로라를 우린 3개 정도는 같이 쓸 거야. 근데 이걸 하나의 단일 그래프에 총으로 배포할 수 있게 독자 모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잠깐 말씀드릴 텐데 저수준이니까 다 가능하긴 합니다. 뭐 멀티 GPU를 쓴다거나 GPU 특정 지정을 쓴다거나 뭐 메모리 위치를 정확히 딱 고정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패키징하고 쓰면 JVM 데몬이나 어떤 라스에서 GPU를 쓸 수 있습니다. 조금 곱스가 어렵긴 했죠. 근데 필요한 영역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사용량이 아주 많지 않다면 그냥 단순히 GPU 서밍으로도 꽤 많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벡터 서치 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컴퓨터 엔진 뭐 내적도 한번 하고 행렬 변환도 해야 되고 이런 뭐 컴퓨터 엔진들도 그냥 자바로 만들 수 있었고 요건 저희가 벡터 서치 엔진을 텐서플로우 자바만 가지고 좀 고속으로 만들어 놓은 걸 포스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BGM3 예시를 좀 들 텐데 그때 같은 모델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어도 좋고 다국어도 좋은 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플래그 임베딩이라는 이 BGM3 원본 코드에는 모델의 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학습 로스만 있어요. 그리고 실제 코드는 어디 있냐? 퍼깅페이스의 트랜스포머스에 쭉쭉쭉 모델까지 들어가서 XML 로그에서 엑셀 까보고 모든 경우에서 제거함으로 학습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 코드인 거죠. 상당히 지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BGM3 같은 경우는 로스가 3개 있고 3개의 추가적인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거 허깅 페이스랑 별개니까 당연히 지원이 안 되고 허깅 페이스의 특정 저장소의 특정 모델의 폴더 안에 들어가서 뭘 까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파편화된 생태계다라고 좀 느껴졌고요. 그러면 이게 어렵느냐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사라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라면 당연히 내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스트그레스QL을 A2부터 자바로 버팅한다. 저는 한 5년 걸렸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더 어려운 SQLite 같은 거 다른 언어를 버팅한다. 상당한 문제점이죠. 특히 OS는 말라는데 하지만 딥러닝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빠르면 반나절 아니면 조금 요즘은 AI 열스트를 받으면 몇 시간이면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보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혹시 트랜스포머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은 좀 죄송스럽고 그러면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보면 요 중앙 부분입니다. 요 중앙 부분 결국에 이 트랜스포머 블럭이라는 거를 GPT라면은 48번, 버트 계열 같은 거라면 24번 정해진 모델 숫자만큼 돌려주면 결과가 나오는 굉장히 심플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 NL 리니어라고 부르는 그냥 일반적인 기본 레이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9개, 레이어 노멀라이즈 3개, 그리고 인베딩 그냥 룩업 3개만 있으면 사실 BGD M3가 뭐 같은 거의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나 그런 차이만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사실 코드화해서 보면 아까는 저희가 자바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 가장 쉽다고 여겨지는 케라스, 텐서플럼 케라스 이게 거의 한 몸인데 예를 들어 인베딩 레이어만 만든다고 하면 이 정도 구현이면 돼요. 그래서 원본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져오고 여기서 예를 들어 1번 토큰은 1번 자리에 있는 인베딩 벡터 1000개, 1004개 2번 토큰은 2번 자리에 있는 것들 그리고 포지션도 조금 다르긴 한데 다 합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이 토큰 타입 인베딩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인풋 인베딩이 거의 정보가 다 있고 예를 들어 특정 타입을 넣는다고 하는 건 그냥 그 자리에 토큰에다 그냥 값을 더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서 좀 알 수 있냐면 트랜스포머 계열, GPT로도 좋고 버트 계열도 좋고 인베딩 레이어를 조금만 튜닝하면 굉장히 모델이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델의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센서티브할 수 있는 거 처음부터 이런 것들 존재하고 포지션 인베딩은 사실 다 다릅니다. 최신의 모델들은 이제 좀 복도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하는 로컬 인베딩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런 것처럼 업솔루트 절대적 인베딩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토큰이 CLS 토큰 하나 시작하고 안녕 하세요 각각 다 토큰이라고 하면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가 있는 토큰은 10 안녕 하세요 11 저는 12 그리고 패딩 다음에 입니다만 14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다가 의미가 있는 토큰부터 하나씩 구현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건 입력 인코더에서만 그래요. 근데 디코더는 사실 사전 입력된 토큰도 이거 새로 생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생성된 토큰 인덱스를 더해요. 네. 사실 이 방법만은 대부분의 GPT 모델의 토큰 포지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로컬 인베딩처럼 이제 순환할 수 있는 토큰 인베딩을 안 쓰는 모델들은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포지션 인베딩이 BGMC가 8,000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잘 하는 걸 콘텍스트로 어떤 확장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훈련하느냐, 어떻게 좀 더 구조화하느냐. 그래서 사실 모델의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인베딩 토큰에다가 위치를 가져오고 포지션 인베딩은 의미 있는 토큰만 순서대로 부여하고 타입 인베딩은 사실 상수거든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을 계속 넣어주죠.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모델을 잘 안다면 저 상수니까 그래프를 제거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처음에 더해주고 이제 계산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시력화 가능한 거고. 실제로 봤을 때 전부 더합니다. 인풋도 더하고 포지션도 더하고 토큰도 더하고 입력 하나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1000자를 입력했다. 실제 입력은 1000 플러스 2 곱하기 1024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편이죠.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는 크게 두 블록으로 나뉘게 돼요. 실제로 인베딩이 끝났고 아까 전체 구조에서 멀티헤드 업데이션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통 2KV라고 불리는 어떤 K랑 Q를 가지고서 굉장히 근소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걸 배려해서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3개의 레이어를 초기화합니다. 이게 1024 곱하기 1024예요. 3개를 초기화하고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인베딩을 다 곱합니다. 그래서 인풋 토큰의 히든들의 인베딩 값과 QK를 곱하고 또 그것과 QK를 본다고 그래서 QV를 곱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여기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수론 쪽 코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곱하는 과정 이 곱해서 나온 값들을 여기서 또
다음 소프트맥스를 구하고 다시 밸류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개념에 가까운 값을 찾고 마지막에 다시 NL 리니어 레이어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즈를 해요. 이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더 간단합니다. 이 전체를 통합할 조금 더 큰 행렬 하나,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를 정의를 하고 얘는 1024-4096 정도입니다. 한번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00x1000짜리 모델로 4000x1000짜리 모델로 한번 축소를 하게 되고 레이어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요 하나하나가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레디듀얼 구조예요. 그래서 입력을 등번 이제 2번 정도 취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코드 보면 한 10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거의 트랜스포머 본질인 거죠. 그러면 이제 모델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정도 모델 코드만 사실 가지고 있더라도 아까 말한 굉장히 많은 의존성을 다 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런 인베딩 모델을 한다고 하면 렉 같은 거 할 때 뭐 초당 1000개, 2000개씩 서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필요하지 않으시죠? 저희도 사실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인 코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풀링 방식을 바꿨어요. 인베딩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는 특정 토큰을 고려를 안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우리는 표를 잘 찾고 싶은데 표에 있는 그 마크다운의 그 구분교 있지 않습니까? 걔가 의미가 너무 세서 리트리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델 커스텀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뭐 특정 어테이션을 더 가공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모델을 저희가 1000개를 서빙해야 되는데 실제 모델 바이너를 하나만 두고 실제 작은 렉이 한 6KB 정도 되는 레이어만 다 레디스만 캐시해서 놓고 동적으로 로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모델과 서비스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부터는 되게 많은 것들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자바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JVM 계열에서 방금 BGM3 모델 저희가 정의하고 그린 거 코드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를 추론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토큰 순서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쓰는 토큰에만 1을 부여해서 오페이션 마스크를 만들고 나머지는 이 모델 프로바이더에 모델만 넣고 입력을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C++에서 똑같고 러스트에서 똑같고 자바에서 똑같고 사실 상용 모든 딥러닝 라이브러리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좀 이해하고 사용하는 구조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프링 같은 거는 통합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서빙이 되게 어려운 점이 보통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백프레셔가 있어서 더 많이 들어오면 좀 기다렸다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가볍게 통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카프카 같은 걸 사용하면서 뭐 스팍 스트리밍이나 어떤 스트리밍 라이브러리 그냥 쓸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거에 자바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상당한 장점들이 있다. 이게 저희가 좀 발견한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벡터 서빙 관련 라이브러리는 아카스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모든 모델, 모든 바이너리를 한 500메가 정도의 라이브러리를 압축해서 푸다로 사용하고 SO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나 그런 모바일에도 텐스플로 라이트 통해서 뭐 같은 백에 되니까 그대로 배포할 수 있고 이것도 저희가 공개한 예제 중 하나인데 웹 GPU를 통해서 인베딩을 서빙하거나 뭐 리랭커를 만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 코드 구조보다 의존성 구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실 발표 제목은 자바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AI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이 구성 요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소타라고 할 수도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만 가지고서 상업을 할 수 없더라가 저의 생각이었고 왜 예를 들면 페이스북 파이토치를 만들고 구글이 뭐 자사의 어떤 테스플런 케라스를 유지하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좀 엔터프라이즈 쪽이랑 하고 있어요. 뭐 금융, 제조, 뭐 방산 뭐 이런 쪽이랑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필요했었고 현재는 뭐 1000개, 10,000개 이상의 고객에 뭐 커스텀 모델 서빙하거나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이는 어떤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기술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저희 고객 파트너사에 이제 바이트 댄스 틱톡도 있는데 거기는 거의 모든 모델 페이로드가 테라스더라고요. 사실 외국과 걔는 다르죠. 이런 것들 재밌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나온 목적 중 하나는 이제 채용을 널리 구하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투자를 받고 1년 정도 지난 회사고요. 다음 라운드 준비를 하고 있고 꽤 많은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AI를 정말 필드에 상용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